생각보다 내용이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이종 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디서 뭐 벤치마킹 대상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2019년 7월 11일,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이 됐는데, 재작년 7월 즈음에 기술본부에서 미디어 창의 기술전이라는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 자유 형식으로 제안을 해서 가작으로 이제 선정됐던 그 내용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일로라고 하면은 조직 간의 불통, 어떤 이익을 지나치게 주장하면서 전체적인 조직의 퍼포먼스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을 이제 사일로라고 하잖아요. 주제 넘긴 하지만 저희 회사의 현실을 사일로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서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직원들 각자가 어떤 동기와 필요를 채우면서 성과를 내고 어떤 세상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고봉순 생기 불어넣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사일로를 이제 그림을 구글에서 찾아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직종 간에 이렇게 담 쌓고 그들만의 문화와 원칙을 가지고 상대가 뭐라고 주장을 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만 옳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거죠. 이게 사일로 현상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세상은 저런 막 뒤죽박죽인 것처럼 서로 연결돼 있고, 그 와중에 의지가 있고 또 실력이 있고 또 감각이 있거나 어떤 좋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창의적인 작업들을 한다. 일종의 시각적인 대비입니다. 어떤 크리에이티브 2080이라는 제안은 일과 조직의 전형성과 정형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인데, 제가 앞서 한 장짜리 도큐멘트에 잠깐 말씀드렸던 구글의 20% 룰을 KBS에도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2019년 UX UI 디자인 컨퍼런스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분이 그 구글의 20% 룰의 산 증인이에요. 에디라고 중국계 미국인이신데 구글 본사에서 UX 매니저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저 문의를 드렸던 이메일 내용이고, 이분이 사실 전자책 서비스, 구글의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전자책 서비스의 UX 디자이너로 일을 하시다가 본인의 업무 역량을 100으로 놓는다면 구글 룰 중에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역량이 100이면 그 중에 80은 회사 일에 쓰고 나머지 20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라는 구글 룰이 있었대요. 레리 페이지가 창업 당시부터 같이 일하는 팀메이트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일을 했더니 좋은 성과들이 나왔다. 그게 이제 지금 알파벳이 모회사고 그 자회사가 구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처럼 크게 된 이후에도 20% 룰을 적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자책 서비스의 UX 디자이너로 일을 하던 중에 지금 보시는 구글 플레이 무비 앤 TV, 이제 일종의 구글의 OTT 서비스죠. 이 프로젝트에 20%를 할애해서 일종의 사이드 프로젝트로, 요즘 유행하는 개념을 굳이 얘기하자면 부캐릭터로 이제 이 작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서비스로 트랜스퍼 되셨고, 구글 플레이 무비 앤 텔레비전의 UX 매니저로 일하고 계시다. 구글의 20% 룰이 어떤 창의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그 창의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잡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그런 관점인 거고, 지금 이 마인드맵은 제가 디지털 서비스 운영부에서 일을 할 때 라디오 페이지, radio.kbs.co.kr 그 페이지의 어떤 특정 컴포넌트를 개선하기 위해서 라디오 PD 분들 몇 분들 만나서 녹취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고, 그거를 받아쓰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한 다음에 키워드를 도출해서 그린 마인드 맵이에요. 우리 내부인들이 바라보는 KBS의 현실, 그리고 KBS가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내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느낌, 그런 걸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 요 핑크색은 제외를 하고 대부분 일반 시청자들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KBS스럽다는 거는 되게 뭐 정적이고 촌스러운 느낌이고, 조직에서 일하는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도 KBS가 뭔가 활기차고 생기가 넘친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급자 중심 뭐 이런 거 있고, 답답하다,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꼰대처럼, 자존심, 뭐 자만,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그 라디오 PD 분들이, 제가 만나서 인터뷰했던 분들은 라디오 PD 분들이시지만 꼭 라디오 PD 분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뭐 저도 마찬가지고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이 우리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뭔가 개선을 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인 작업을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은 현실 진단에 반해서 상당히 많았던 걸로 이제 저는 기억하거든요. 자신감,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뭔가 잘 해낼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뭔가 차별성이 있는 뭐 아카이브랄지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자산이 있어, 이런 어떤 일종의 자신감 같은 게 있으셨고, 그러면 이 자신감을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를 이제 잠깐 얘기했던 타임존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이런 류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뭐 협업이나 뭐 제휴 같은 게 되면 좋겠다.
참여를 늘리고 뭐 개방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오픈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뭐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이 전체적인 이 마인드맵에 적혀져 있는 키워드에 이견이 없고 저나 이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결국 KBS의 현실 진단은 일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조직의 어떤 문화,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흐름에 대한 적응 그런 것 좀 느린 편이고 관료적인 것 같다. 그 관료적인 그 현실 진단의 이제 대명사가 이제 사일로인데 결국 이런 현실 진단인 거죠. 수직적이고 서로 이제 불통이고 오랜 관행,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고 자율성이 저해돼 있다. 그러면은 이 현실 진단이면은 이 현실 진단에 대해서 반작용인 시도를 해보자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자율성을 부여하고 서로 이제 협업을 중시하고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해보자. 뭐 상호 불통인데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축구 얘기도 마찬가지고 토스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틈 그리고 그동안 일해오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이런 방식을 시도해 보자는 게 이제 여기에도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를 봤을 때 제가 아까 구글 20%를 산 증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고유의 업무, 고유 직종, 고유 조직 이게 80%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 20%의 자유를 주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리자분들이나 저희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팀스에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팀스에 꼭 참여하지 않더라도 직원분들이 구글 20% 룰의 배경하에서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20%를 할애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거를 조금 딴짓하는 걸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게 저들이 저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조직의 어떤 창의적인 성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일종의 요청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던 저희 조직의 전형성, 정형성에서 산출되는 결과 외적인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려면 창의적인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점점 저희들 사라지는 느낌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봤을 때 이 20%의 자유를 각자에게 부여를 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여된 그 자유와 자율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335 모이면 그들이 이와 같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것이 이제 저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SNS를 바라보는 어떤 숏 비디오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는 일종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제가 어쨌든 2년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디지털 서비스 운영부에 속해 있는 엔지니어로서 UX, UI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숏폼 비디오 쉽게 말해서 뭐 방망래 할머니, 뭐 왓썸맨 같은 뭐 프로젝트가 이제 회사에서 런칭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손들고 저의 20%를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PD분들이나 작가분들이 하던 그런 일들을 이제 제가 엔지니어지만 또 UX 디자이너지만 이제 프로듀서 일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다. 일종의 예시로서 그려봤고요. 뭐 이게 정말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개념적으로 구글의 20% 룰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그림입니다. 저희들 주 5일 근무하고 있는데 4일 정도는 고유 업무를 하고 하루 정도는 할애를 해서 관리자분들께서 허용해 주시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발제하고 모여서 충국 내뿐만 아니라 뭐 충주국에 계신 분들도 될 수 있고 대전 충국에 계신 분들도 될 수 있고 이게 전사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작업들이 프로젝트들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다양성 그리고 연속성 그리고 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점인 겁니다. 지금 제가 PDF로 공유드린 자료에 이 사진 클릭하시면 이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정재승 박사님께서 뇌 단층 사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검증된 생각들을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정재승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서로 연결될 때 나오더라. 그리고 단 한 번의 혁신의 기회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우리와 다른 경험을 하는 사람들, 우리와 다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지적인 토론을 하고 시도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단 한 번의 혁신 기회가 찾아오고 이와 같은 새로운 도전을 한 20번쯤 해야 한 번쯤 성공적인 케이스가 나온다고 정재승 박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창의적인 성과가 없었던 거는 정재승 교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와 같은 시도들이 없었던 거죠, 그동안. 이와 같은 시도를 하자는 것이 이제 팀스의 제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팀스라고 보셔도 돼요. 팀스를 실행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제 제가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가설을 세우는 거죠. 직종과 조직과 직무를 뛰어넘어서 각자가 가진 잠재 능력을 표출하고 그리고 신나고 재밌고 즐겁게 자가 발전하면서 스스로 동기부여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앞서 마인드맵에 보여드렸던 개선을 위한 방향 그거를 실제로 저희들이 몸담아서 실행하는 경험들이 계속 쌓여가다 보면은 도전할 수 있는 과제의 사이즈도 더 커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기업들이나 또 다른 조직들과 협업하는 규모까지 이룰 수 있다는 꿈을 꿔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 5월에 상하이에 강의차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황포강 주변에 정유 공장을 일종의 예술 공간으로 변화시켜서 전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유류 탱크 안에 이와 같은 유류 탱크 안에 이와 같은 상호작용,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 아트. 각자 관람객들은 그냥 자기들 지멋대로 움직이지만 지멋대로 움직인 전체의 움직임을 이렇게 프로젝션 매핑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창의적인 아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관람객들의 참여로 인해서 완성되는 그 작품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팀스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여러 가지 중에 지금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지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라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올해부터는 볼 때마다 독려를 하면서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왔다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 지금 속해 있는 이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잡담하듯이 커피 타임 갖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프스페이스, 애자일 그리고 20% 룰. 결국 새로운 과정과 입체적 조직 그리고 서로 이종 연합을 추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종 상관없이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빈틈을 공략하는 애자일 방식의 생산적 부캐놀이다. 빈틈 공략, 애자일 부캐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장황하게 너무 오래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건 딱 요거 하나입니다. 빈틈 공략, 애자일 부캐놀이.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